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금문교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하지만 코로나 확산 이후 펜타닐 중독에 빠진 노숙자들이 급증하면서 아름다운 도시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는 저에게 추억이 많았던 도시라 더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는 APEC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펜타닐 원료 수출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동의하고 또 그 대가로 미국은 중국 공안부 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걸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걸 보면 미국에서 펜타닐 중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펜타닐 중독 확산의 원인은 중국에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 제조된 펜타닐 복제품이 미국에 대량 유통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를 보면요.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합성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자가 3배 증가했고 작년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200명 이상이 마약 문제로 사망한다는 건데요. CDC는 이 중에 3분의 2가 펜타닐 성분의 합성 약물 중독이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펜타닐 중독은 18세부터 45세 사이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 진통제로 암 환자에 사용되는 처방전이 꼭 필요한 의약품입니다. 환각 효과가 헤로인보다 50배, 모르핀보다 100배 더 강한 진통제입니다. 1959년 벨기에 제약회사인 얀센에서 개발했고 1981년 얀센의 특허가 만료됐습니다. 제조 단가가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진통제로 알려지면서 유명 제약회사들은 메타돈, 트라마돌, 옥시콘틴이라는 이름으로 펜타닐 복제품을 생산, 유통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서 요즘처럼 펜타닐 중독 피해가 확산된 건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 정부, 제약회사, 병원, 환자 모두의 공통 책임입니다. 펜타닐은 원래 의료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헤로인이나 LSD와 같은 1등급 수준의 중독성이 강한 마약 물질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정부는 2등급 마약으로 분류, 생산과 유통을 허용했습니다. 펜타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느슨하다고 생각한 이 퍼듀나 존슨앤존슨과 같은 제약업체들은 합성 아편 진통제의 시장성을 파악하고 병원과 의사에 대한 대담한 리베이트 전략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처방전 약품인 펜타닐 복제품 매출 확대에 집착했고요. 병원도 제약업체들의 마케팅에 호응하면서 처방전을 남발했습니다. 2019년에만 100만 건 이상 펜타닐 처방전이 나오면서 펜타닐 복제품에 대한 중독 피해가 미국 전역에서 급격히 증가합니다. 뒤늦게 펜타닐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처방전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손쉽게 펜타닐 복제품을 구할 수 있었던 미국인들은 이런 정부의 제재에 패닉에 빠집니다. 결국 합법적인 방법으로 펜타닐 제품을 구할 수 없게 된 이미 펜타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불법 펜타닐 복제품을 찾기 시작했고요. 중독 효과는 같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의사 처방전 없어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펜타닐이 대안이 됩니다. 이거 명품 대신 가짜 짝퉁 제품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펜타닐이 미국에 대량 공급, 결국 합성 마약 중독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미국 펜타닐 시장을 쉽게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혁 개방 이후 중국 내 제약 산업이 급성장했고 서방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인건비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조치 덕분에 펜타닐의 전구체를 쉽게 제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DEA는 펜타닐 불법 생산과 관련된 중국과 멕시코의 17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중국과 캐나다의 14개 기업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는데요. 이들은 주로 펜타닐 생산, 배송에 필요한 약품 포장 설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중간 브로커들을 통해서 멕시코의 유명 마약 카르텔인 시날로와 카르텔의 알약 압착기, 자동 캡슐 충전기와 같은 기계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EA는 시날로와 카르텔이 중국산 설비를 이용해서 매주 수백만 개의 펜타닐 복제품을 생산하는 대역 마약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펜타닐 제조, 유통에 관련된 범죄 집단들은 사법 당국의 제재를 피하고자 가짜 주소를 사용하고 화물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으로 매년 4억 개 이상의 소포가 들어오는 것을 고려할 때 모든 소포를 일일이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세관에서도 극히 일부만 적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DEA 발표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 중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제재하고 있고 이런 조치가 중국과 미국의 마약 방지 협력에 장애가 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DEA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펜타닐의 90%가 중국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생산되는 화학 약품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이나 펜타닐 원료 생산이 금지돼 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합법입니다. 합성 약물에 관한 중국 법률의 허점 때문인데요. 특히 펜타닐 원료를 생산하는 우한의 우한 원등 과기유한공사는 메스암페타민, 펜타닐과 같은 불법 약물 제조용 전구체 공급업체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기업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신기술 기업으로 지정돼 추가 지원금을 받아왔습니다. 펜타닐 유통 과정을 보면 먼저 이 원등 과기유한공사와 같은 중국 업체들이 제조한 펜타닐 원료를 멕시코 기업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하고 이 원료를 마약 카르텔에 넘깁니다. 마약 카르텔은 중국산 제조 설비로 펜타닐 복제품을 포장하고 미국으로 밀수 유통하는 구조입니다. 멕시칸 마약 카르텔들이 헤로인보다 펜타닐을 선호하는 이유는 제조도 쉽고 적발될 위험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헤로인의 경우 생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서 마약 카르텔의 비즈니스로는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헤로인의 원료인 양귀비는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에서만 자라고 꽃을 피우는데 3달이나 걸린 데다 양귀비밭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단속되기 쉽습니다. 시에라 마르데 옥시덴탈 산맥에서 멕시코의 대표적인 마약 조직인 시날로와 카르텔이 탄생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헤로인은 정제에도 부피가 큰 마약이라 경비가 심한 미국 국경을 넘는 문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면 펜타닐은 기후나 공간에 영향받지 않고 원하는 분량을 원하는 시기에 제조가 가능한 합성 아편입니다. 지난 4월 오브라도르 멕시칸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펜타닐 완제품과 전구체의 멕시코 유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멕시코 간 불법 펜타닐 밀매는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간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은 미국과 맺은 마약 단속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왔고 중국도 펜타닐 문제는 미국 내부 문제고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처음부터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 내 펜타닐 확산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아편 때문에 100년 넘게 나라가 망했던 경험이 있는 중국이라 펜타닐 중독 문제를 대미 외교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의 펜타닐 공조가 이번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가 되는데요. 문제는 과연 이번에 맺은 협의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인데 중국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해도 펜타닐과 같은 합성 의약품은 화학식을 약간 변경만 해도 효과는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의약품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단속하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국 업체들이 그런 규제 회피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생산 기업들을 모두 강제 폐업시키지 않는 한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중국의 다른 기업들이 생산하겠지만요. 이건 중국 정부도 충분히 예상하는 일이고요.
이런 이유로 미국 언론들이나 마약 관련 정보 기관들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 합의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949년 정권을 잡은 중국 공산당은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자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800명 이상의 아편 밀매업자들을 사형해 수천 명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마약 중독자들은 강제 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추가 처벌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편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1953년 마오쩌둥은 대륙에서 마약이 사라졌다고 선포합니다. 무자비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국가적으로 마약 근절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미국은 절대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도 중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